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도 선무당 김용숙 생사람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하고 위험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잡을 생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사람을 잡을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민감하지만 저의 기대와 많은 국민의 기대가 포함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어찌 보면 신이 대한민국에 보내준 선물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조국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 총장 생사람 잡기를 하는 건 어찌 보면 천기누설에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기가 다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분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 내용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관상이나 사주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전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후반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소개하는 것은 저도 그분들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만 그분들의 얘기를 발췌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의 관상과 체격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천운이 주어졌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천운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준 운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운, 천운이 있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이분에게는 아우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얼굴에 아우라가 보인다 그럽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감으로 타고났다는 얘기일까요? 하여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채가 장군처럼 풍채가 당당하기 때문에 대통령감으로 체격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골, 여기를 말하죠. 광대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상당히 발달이 됐다 그럽니다. 이것은 배짱이 두둑하다는 걸 상징한답니다. 여기가 유난히 발달된 사람들은 배짱이 두둑하다 그럽니다. 배짱이 두둑하다는 얘기는 저돌적이고 직진형이라는 걸 얘기하겠죠. 돌아가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직진해서 간다는 얘기를 하겠죠.
또한 이제 이분이 옥리라 그럽니다. 이 옥리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반드시 실천을 하는 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체격과 관상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러하고,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 그걸 또 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주를 전공하신 분들의 말씀은 충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는 충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건 우리가 검찰 내부만 생각하기 쉽겠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었거나, 이런 분 같이 윤석열 총장은 우리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러한 충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힘이 갖는 것은 청렴하고 결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글을 보면은 이런 분들의 말이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다 그럽니다. 의리라는 말에는 포용력이라는 것이 또 포함이 됩니다. 청렴하다는 거에는 정직이 또 여기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가 명석하다 그럽니다. 정직하기만 하고 두뇌가 명석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리더십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다 그럽니다. 이 리더십에는 또 책임감이라는 이런 것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사주가, 그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 지킴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해온 행동을 보면서 이분들의 분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천기누설과 같고 매우 위험한 얘기를 오늘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어제 오늘 검찰에 수사해야 될 내용을 착착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에서 캐내려고, 면직시키려고, 목을 자르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까지는 중립을 딱 지키고 있다가 수사를 착착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잠깐 언론에 비칠 때 절대 곁눈질을 하거나 옆을 쳐다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앞만 보고 걷습니다. 화면에 자주 뉴스에 보여지는 식당 갈 때의 그 사진, 앞만 보고 갑니다. 카메라가 앞에 아무리 많이 뻗치고 서 있어도 거기에 1도 눈을 주지 않고 앞만 보고 정시하고 갑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사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모든 시선이 본인에게 와서 꽂혀 있고, 청와대에서도 공격하고 여당에서도 공격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공격의 화살이 등 가슴에 와서 팍팍팍 꽂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걷습니다. 개인적인 소신과 수사 방향을 일절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마이크 갖다 대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수사 진행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라도 툭툭 던졌던 것이 그동안 검찰총장의 행동이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이분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억울하다,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 한마디를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청와대에 아내하고 같이 갔을 때도 아내가 뭐라고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하니 아내한테 이렇게 귀 한 번 기울이지 않고 정면 쳐다보고 아내가 하는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이분은 아내가 컨트롤 되는 분이구나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내가 다소 너무 패셔니스타처럼 하고 나타나서 머리가 사실 제가 살짝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아내가 뭐라 하는 말에 정면을 응시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아내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감각 뛰어납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본인은 정치 감각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 감각과 현실 파악 능력, 현실 돌파 능력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정치 9단, 정치 10단 하지만 정치를 몇십 년 한 사람보다 정치 감각이 저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정부에서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배반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말, 여당 인사들의 비리를 봐주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공식적으로 배신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마누라 뒤지고 장모 뒤지고 심지어는 MBC 문화방송을 내세워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을 모함하려는 그러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MBC라는 방송국을 내세워서 최측근을 모함하는 그러한 행동까지 하다가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이거 조사해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거 조사해라. 거기에 검찰총장의 꼭대기는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 대학교 후배, 당신들의 조직을 당신들의 지원하는 문화방송을 직접 조사해라. 그리고 거기다 수사를 의뢰할 만큼 맡길 만큼 당당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앉혀놓은 중앙지방검찰청장 문재인 대통령 후배에게 당신네 비리를 당신네 스스로 수사해 그러고 거기다 맡기는 배짱 좋은 총장입니다. 이만하면 당당한 사람이죠. 본인의 비리가 있다면 정부, 대통령, 여당, 조국 지지, 대깨문 이런 사람하고 맞설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 조국 비리가 윤석열 총장으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아니었으면 다 덮부갈비리였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서 대통령 눈치를 보는 총장이었다면 이게 다 덮여질 내용이었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국비리 사건, 신라젠이나 라임 같은 이런 금융비리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이러한 1조대가 넘는 100조가 넘는 이러한 금융비리가 다 덮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이라는 조국 교수의 아들의 그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준 이 사람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갖은 음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비리에 했던 경찰서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에, 죄를 지은 자의 신분에서 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전부 덮여졌을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칫 대한민국이 범죄 소굴로 될 뻔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범죄 소굴이 될 뻔했습니다. 이만하면 윤석열 총장이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180명이 여당이 됐습니다. 이 나라 국회가 쭈물럭거려서 정말 사회주의로 가고 이 정부의 예산을 다 써서 자기네들 펴었는데 다 써서 대한민국이 빈민국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돕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노라면 태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운이 있구나. 그렇게 망하라는 나라는 아니구나. 어쨌든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누군가는 구해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러한 윤석열 총장을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당도 믿을 수 없고 야당도 믿을 수 없고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대표로, 당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국민의 대표로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목을 잘라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를 180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총장 목을 칠지 모릅니다. 목을 쳤더라도 국민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총장을 국민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판을 청소하는 정치 청소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렇게 위기에서
위험하고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그것으로 이미 저는 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해서 이분을 국민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 것인가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할매 혼자서 외친다고 가능한 일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세월을 살아오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잘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그런 경험과 감각으로 윤석열 총장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판단을 믿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